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 금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감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환절기만 되면 매번 감기에 걸리면서도 정작 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의사들도 감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네요. 뜻밖에도 의과대학 교과목에 감기라는 과목도 없고 따라서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오진율이 매우 높은 질병 중 하나가 감기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감기에 대해서는 깜깜할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감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감기나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감기를 알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살병도 죽게 됩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감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 전에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함께 눌러서 다른 사람들도 시청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머리 아프고 기침 나고 몸살 나고 목구멍도 아파요. 감기예요? 독감이에요? 아니면 편도선염이가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감기는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증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하기도 감염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기와 독감이 겹친 경우도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목구멍에 잠복해 있다가 체온이 내려가면 바이러스가 새끼를 쳐서 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영어로 감기는 cold이고 독감은 flu라고 표현합니다. 즉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고 독감은 백신이 있습니다. 즉 감기는 수백 종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독감은 세균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편도선염이 있는데 세균에 감염된 편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감기와 편도선염은 병의 원인이 다른 질환입니다. 다만 상기도 감염증이라는 동일성이 있어 감기를 편도선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의 원인균은 바이러스인데 현재 약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독감은 오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주로 A형과 B형 그리고 C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A형은 변이가 잘 일어나 유행성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랍니다. 증상으로 보면 감기는 서서히 인후통이 오고 기침이 나면서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이내에 자연 치유됩니다. 반면에 독감은 갑자기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폐렴으로 전이되기도 한답니다.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도 감기와 독감을 종종 혼동하기도 하는데 콧물, 기침, 재채기, 인후통 등의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네요. 또한 편도선염이 동반되면 의사들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감기와 독감이랍니다. 질문 있어요. 감기는 비강과 상기도의 체온이 32도 이하가 되면 걸린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심부체온과 피부체온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부체온은 뇌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의해 항상 36도에서 37.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체온은 31도에서 33.5도입니다. 부위마다 다릅니다. 특히 코나 목덜미, 손발 등은 쉽게 33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비강 즉 코 속의 온도가 평소 33도에서 35도 정도인데 만약 32도 이하이고 건조해지면 코의 점액이 감소하여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코는 잠자는 동안이나 추운 곳에서 체온이 쉽게 32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위키백과와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감기 바이러스의 비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코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추운 곳이나 잠잘 때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목덜미 또한 추운 곳에 노출되면 32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덜미 체온이 떨어지면
상기도의 온도 또한 함께 떨어져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 목도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침과 뜸으로 병추 7번 주위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감기를 치료하고 예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기 예방을 하려면 코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근거 있어요? 네, 우리 인체의 면역 반응은 두 가지, 즉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체계가 있는데요. 면역세포와 여러 면역물질들이 그 역할을 한답니다. 이러한 면역물질은 건강한 식이요법과 생활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면역물질이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아래 내용은 자연치유적 면역반응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여러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는 통상 선천면역반응, 즉 1차 면역반응으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몸에서 분비하여 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제압하여 증상이 완화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 5에서 7일 후에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분비되어 1차 면역물질과 협동해서 후천면역 반응, 즉 2차 면역 반응 또는 적응면역 반응을 일으켜 자연치유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 국내의 울산대학교 장효주 교수의 연구 논문에서도 다종호흡기 바이러스 복합 감염에 대한 선천면역 반응과 후천면역 반응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발표된 연구 논문 내용을 요약하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인체에서는 바이러스의 침입과 증식을 조절하기 위한 선천면역 반응과 효과적인 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한 후천면역 반응이 상호보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 자료에서는 1차,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T세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기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T세포를 통해 유사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 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소개한 것이라 어렵습니다. 아무튼 헛소리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인데 외부 온도에 따라 변하고 잘 때와 활동할 때가 다릅니다. 또한 손발끝이나 코끝 같은 심장에서 멀어진 곳일수록 체온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체온은 부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귀, 손발끝, 발끝, 여기는 온도가 28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라든지 어깨라든지 목 뒷덜미라든지 이런 데는 32도, 34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기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JTBC에서 방송한 자료인데요. 암 환자와 정상인의 열화상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체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유지가 건강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열화상 사진입니다. 아무튼 몸의 체온이 낮으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기를 빨리 나으려면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감기 바이러스가 정상 체온에서는 잠복하고 있다가 체온이 33도 이하로 떨어지면 대량 증식한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에 말초혈관이 많이 분포된 곳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33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코는 말초혈관 부위이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손발과 함께 가장 쉽게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이랍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물질 표면에서의 수명이 이틀이라고 합니다. 이틀 이내에 감염된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33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해져 시간이 지나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추운 곳에서 자거나 술 먹고 이불 걷어차고 자면 바로 감기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손이나 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3시간 이내에 코로 감염되고 코의 점막이 건조하고 코의 체온이 33도 이하의 조건이 되면 대량 번식하여 감기가 발현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하고 체온을 38도 이상으로 올려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하여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콧물을 많이 분비하여 바이러스를 점액질에서 사멸시키거나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체온이 37도 이상을 유지해야 빨리 완쾌됩니다. 그러나 해열제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을 내리면 감기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체온이 39도 이상에서만 먹도록 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2013년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독감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의 일종인 인터페론 생성을 통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높여주는 필수 영양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DSM이라는 전문지에서 찾은 건데요. 코로나19 치료와 비타민C에 대한 해외 저명 영양학회지인 뉴트리언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증상 개선을 위한 보조 요법으로서 비타민C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논문이 게재되어 해외 언론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비타민C의 항산화,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에 주목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비타민C 수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검토했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임상시험 논문들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다수가 비타민C 결핍증을 보였고 치료 시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라고 하였고 해당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 2g에서 8g을 복용하면 호흡기 감염 발생률과 지속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하루 6g에서 24g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면 중증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의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인데 과학적 근거 있어요? 네, 이따마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야 호흡기 감염병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몹시 나쁜 물질로 이야기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콜레스테롤의 과학적 자료를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고 호흡기 감염증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 보고서만 소개하려 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닥터3라는 분이 올린 영상입니다. 역시 총 콜레스테롤 194 미만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죠. 195에서 249 사이에서는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고 역시 250 이상에서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85세 이상인 분들에서는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호흡기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LDL은 여러가지 기전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내독소 등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놈이 참 좋은 기능도 많네요. LDL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직접 붙어서 불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독성 유해 물질을 중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LDL은 감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중요한 면역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남성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비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160 이하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코로나 감기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높으면 질겁하는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적어진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면역력도 높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해주는 활성 NK 세포수도 높았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 간에서 약 75%를 만들어냅니다. 식품으로는 약 25% 정도 보충됩니다.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 즉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은 고기 먹지 마라 하는데 야채와 과일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보충하죠?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성 질환에도 잘 걸리고 사망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잘 홍보하지 않죠. 참 요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상기도, 즉
목구멍에 침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만 걸립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체온이 낮아서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이 37.5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체온이 33도 이하에서 활발히 증식하고 33도 이상이면 활동하지 못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만약 체온이 37도 이상이면 서서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감기는 약 없이도 치료됩니다. 그러나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을 먹게 되는데 약을 먹으면 자연치유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사람들은 우선 마스크부터 씁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체온을 높이는 용도이거나 비강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뿐 감기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합니다. 잠잘 때 비강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의술에서는 자연치유요법인 침과 뜸으로 예방과 치료를 하였습니다. 즉 경추 7번 주위의 혈자리, 즉 목덜미 쪽의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해서 감기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에 뜨거운 샤워를 하거나 핫팩으로 뒷목을 감싸주거나 파스를 붙여 열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해보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기 예방은 코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36.5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춥고 건조한 곳에서는 콧구멍에 오일을 발라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소금과 육류, 젓갈류와 누룽지, 검은 콩과 치즈, 생강, 마늘 등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이 있는데 대부분 짜거나 발효된 식품과 단백질 음식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통 식품 속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약성 음식이 다 있습니다. 싱겁게 먹어라, 야채 많이 먹어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감기에 약 먹지 않고 자연 치유하려면 소금물에 비타민C 또는 레몬즙, 양조식초 등을 식성에 따라 함께 타서 자주 마셔주면 빨리 완쾌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